밤하늘은 구름에 뒤덮였고 비가 내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광남서 수사과의 형광등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사건 파일과 낡은 대포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면엔 흐릿하게 남은 이름 하나. 강은수. 제임스의 폰에 은수 이름이 남아 있었다. 태구는 굵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경도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그럼 은수 씨가 제임스랑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태구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 감은 틀리지 않아. 제임스, 팬텀, 그리고 강은수. 다 이어져 있어. 경도는 주저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평범한 주부잖아요. 남편 간병에 딸 챙기는 그런 사람. 태구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겁내지 마, 경도야.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지독한 게 뭐라고 했지? 바로 절박한 인간이다.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절박한 인간. 그래서 위험한 거야. 잠시 후 두 사람은 은수의 집을 수색했다. 어두운 집안, 오래된 소파와 빛바랜 가족 사진, 남편 도진의 약봉지만이 흩어져 있었다. 경도가 장롱 서랍을 뒤지며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태구는 천천히 은수의 침실을 둘러봤다. 희한하네.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느꼈는데 흔적을 지웠나? 아니면 더 깊숙이 숨겼거나. 경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사님, 설마 그 여자가 제임스의 대포폰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깊이 연관된 거라면? 그렇다면? 태구가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봤다. 그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판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은 전환된다. 서울 어딘가 불빛이 가득한 지하클럽. 팬텀의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동현, 준현,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도규만. 보스님, 문제 생겼습니다. 동현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온라인 익명 마켓에 올라온 게시물. 팬텀 약 소량 판매합니다. 안전거래. 확실한 보장. 준현이 이를 갈았다. 누가 감히 우리 물건을 온라인에 팔아요? 도규만의 눈빛은 살기로 번쩍였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놈이 누구든 죽여야 한다. 동현이 망설이며 말했다. 혹시 은수라는 여자가... 은수. 도규만이 눈을 좁혔다. 예, 얼마 전 잃어버린 약 가방과 관련된 주부입니다. 그 여자,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미술부 강사. 둘 다 수상합니다. 도규만은 담배를 길게 빨며 낮게 중얼거렸다. 추적해라. 은수와 이경. 놈들이 우리 약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그 대가는 피로 치러야 한다. 클럽의 음악이 터져나오는 순간 장면은 은수의 집으로 돌아온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수아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했다. 제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닮은 것 같아서요. 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이 찾는다는 사람 제임스가 나쁜 사람인 거지. 엄마가 아니라. 은수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고인 눈빛만이 대답처럼 흔들렸다. 엄마, 제발 나한테 숨기지 마. 수아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때 은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수아가 눈을 크게 떴다. 뭐가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수는 대답 대신 수아를 안았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품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동시에 도규만의 조직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우린 이제 마케팅이 필요하다. 도규만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마약도 상품이다. 화제성을 만들어야 팔린다. 동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보스님, 설마 진짜로? 그래. 우리도 마케팅이 필요하다. 화제성. 공포와 욕망을 동시에 팔아야 한다. 준현이 비웃듯 끼어들었다. 그럼 그 미술부 강사랑 뭐 했어? 저 강사 은수차에서 내리던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면 화제성 충분하죠. 도규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경, 은수. 두 사람을 동시에 노려라.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오를 때 팬텀은 더 강해진다. 장면은 다시 태구로 돌아온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경도에게 말했다. 절박한 인간이 제일 무섭고 지독한 거거든. 은수가 지금 딱 그 상태야.
하지만 문제는 그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어둠 속 은수는 독백처럼 속삭였다.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그 말은 바람에 섞여 흘러갔지만 그 순간 은수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밤 도심의 골목은 불빛조차 삼킨 듯 어두웠다. 길 모퉁이에 세워진 검은 벤 안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팬텀 조직의 동현과 준현이었다. 형, 확실한 거야? 그 여자가 온라인에 글 올린 게 맞아? 동현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갈았다. IP는 흔적 없고 VPN으로 돌린 거래 계정이야. 근데 패턴이 팬텀 내부만 알 수 있는 신호야.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모르는 방식이지. 준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은수랑 그 강사 새끼네. 둘이 손잡고 약 팔아먹고 있단 얘기잖아. 감히 보스 물건에 손을 대. 동현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슬슬 움직일 때다. 보스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지? 죽여버려라.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은수의 집. 리모컨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은수는 한참을 창밖을 지켜보다가 겨우 숨을 내쉬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수아가 불쑥 물었다. 엄마, 나 솔직히 무서워. 경찰 아저씨들이 집에 와서 뒤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 찾고 그게 더 무서워. 혹시 진짜 제임스라는 사람이랑 엄마가. 은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수아야, 엄마 믿지? 엄만 너랑 아빠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 절박한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그게 엄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수아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날카로웠다. 엄마, 제발 나까지 잃게 만들지 마. 은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수아를 안아올리며 울음을 삼켰다. 다음 날 학교 앞. 의경은 평소처럼 학생들에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교무실 문틈으로 동료 교사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강사 요즘 이상하지 않아? 어제 어떤 아줌마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 아줌마 차에서 내리던데. 혹시 소문대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경의 발걸음이 굳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저 강사. 당신 어디까지 엮인 거야? 메두사 클럽에서 본 얼굴 잊을 수가 없네. 이경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팬텀. 한편 광남서 마약수사과. 태구와 경도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형사님, 온라인에 올라온 글 추적 끝에 VPN 흔적은 잡았어요. 근데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태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제임스가 아니면 은수, 아니면 그 강사다. 경도가 주저하며 물었다. 형사님, 그럼 은수 씨를 압박하시려고요? 그 여자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아닐까요? 경도야. 태구는 낮게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건 선을 넘어버린 인간이다. 그게 가족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일단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어. 난 그걸 수십 번이나 봤다. 경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태구의 말엔 흔들림이 없었다. 은수와 이경은 늦은 밤 허름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이경이 말했다. 아줌마, 지금 팬텀이 우리 뒤를 쫓고 있어요. 경찰도 아줌마 의심하고. 여기서 잘못 움직이면 끝장이에요. 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니에요? 이경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줌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잃었어. 남편은 죽어가고 딸은 망가지고 있어. 나한테 남은 건 이 약뿐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죽여버리는 거. 이경은 숨이 막히듯 속삭였다. 이래서 절박한 인간이 무서운 거야. 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선생님, 만약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면 난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다 같이 끝내는 거. 순간 카페 창밖에서 검은 밴 한 대가 멈췄다. 동현과 준현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이경의 얼굴이 굳었다. 팬텀이 왔다. 카메라는 골목 어귀를 천천히 비추며 도규만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다. 절박한 인간이 제일 무섭다 했지. 그럼 내가 더 절박해져야겠군. 약을 팔아먹은 놈들, 내가 직접 찾아간다.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비 내리는 새벽 허름한 카페 안. 은수와 이경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창밖으로 검은 밴이 천천히 멈춰섰다. 차창 너머로 번뜩이는 시선. 그건 사냥꾼의 눈이었다. 팬텀이야. 이경이 이를 악물었다. 아줌마, 절대 움직이지 마요. 지금 밖에 있는 놈들은 그냥 조직원 아니에요. 동현, 준현 직접 나선 거라면 오늘 밤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아. 은수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경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무조건 빠져나가야 돼. 하지만 경찰에 걸리면 끝이고 팬텀한테 잡혀도 끝이에요. 선택은 하나뿐이에요. 나를 믿어요. 은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생님, 제가 믿어야 할 사람이 맞아요? 이경은 대답 대신 카페 뒷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 아니면 지금 당장 죽어요. 동시에 카페 앞. 동현이 무전기를 잡았다. 형님, 은수랑 강산홈 안에 있습니다. 준현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다. 보스님 명령은 간단해. 죽여버려라. 흔적 남기지 말고. 잠시 후 도규만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울려 퍼졌다. 실패하면 너희 형제 목숨도 없다. 확실히 끝내라. 동현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알겠습니다. 은수와 이경은 좁은 뒷골목으로 달려나왔다. 비에 젖은 바닥, 발소리가 크게 울렸다. 은수는 숨이 가빠오며 울먹였다. 이러다 잡히면 우리 끝나는 거잖아요. 이경이 거칠게 대답했다. 잡히기 전에 도망치면 돼요. 난 절대 리스크 안 만든다고 했죠? 아줌마 목숨 정도는 내가 살려줄 수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고함. 거기서 멈춰. 동현과 준현이 어둠을 찢고 나타났다. 은수는 비명을 지르며 이경 뒤에 숨었다. 준현이 차갑게 웃었다. 아줌마, 내가 감히 팬텀 물건을 팔아먹어? 오늘이 내 마지막이야. 한편 광남서. 태구와 경도는 경찰차 안에서 골목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경도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팬텀 조직원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은수 씨랑 접촉하려는 것 같아요. 태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전기를 잡았다. 모든 팀 준비해. 곧 전쟁터 된다. 절박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밤 제대로 보게 될 거다. 경도가 불안하게 물었다. 근데 형사님, 그 절박한 인간이 은수 씨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태구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막을 수 없다면 그냥 끝내야지. 골목 한복판. 이경과 팬텀 형제, 그리고 은수의 숨소리가 교차했다. 다 죽여버리고 싶어. 은수의 속삭임이 빗소리와 섞여 흘렀다. 준현이 비웃었다. 뭐라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좋아, 그럼 오늘 내 소원 이뤄주지. 내 놈부터 죽여주면 되잖아.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쾅! 동현과 준현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빛나는 총구를 겨눈 건 태구였다. 멈춰라. 경찰이다. 경도가 뒤따라오며 외쳤다. 형사님, 증거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구는 총구를 내리지 않았다. 증거? 필요 없어. 내 감히 말하잖아. 이자들이 범인이라고. 은수는 혼란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만해요. 전 그냥 가족 살리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태구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럼 지금 솔직하게 말해. 온라인에 약 판 게 당신이야? 이경이 가로섰다. 형사님, 은수 아줌마 건드리지 마요. 그건 내가 책임질 거니까. 태구는 이경을 노려보며 말했다. 책임? 넌 이미 이 바닥에 발 담근 놈이야. 넌 아마 은수를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려 할 거다. 이경은 이를 갈았다. 난 절대 리스크 안 만든다 했잖아요. 아줌마는 내 리스크가 아니에요. 내 선택이에요. 그 순간 도규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우산을 든 채 느릿하게 걸어왔다. 시끄럽다. 판을 더럽히는 건 이제 그만해라.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은수는 차가운 눈빛에 얼어붙었다. 보스. 도규만은 빗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강은수. 이제 내 차례다. 넌 우리 약을 건드린 죄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넌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존재가 됐다. 태구가 총구를 도규만에게 겨눴다. 오늘은 여기서 끝이다. 도규만은 피식 웃었다. 끝? 아니지.
이건 시작이다. 절박한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 그게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 도규만의 시선이 은수에게 꽂혔다. 너야, 은수. 너야말로 절박한 인간. 오늘 밤 판은 내가 정한다. 어둠과 빗줄기 속 골목 한복판. 도규만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한마디가 모두의 호흡을 멈추게 했다. 판은 내가 정한다, 은수. 이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줌마, 그의 말 듣지 마요. 저 인간은 당신을 장기말로 쓰려는 거예요. 날 믿어야 살 수 있어요. 태구는 총구를 도규만에게 겨누며 고함쳤다. 강은수 씨, 제발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불어. 그게 유일한 살 길이야. 동현과 준현은 그저 살기를 내뿜으며 은수를 당장이라도 끌고 가려는 눈빛을 보냈다. 준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아줌마, 선택할 시간 없다. 우리 물건 내놔. 아니면 내 가족부터 죽는다. 은수의 손이 떨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그냥. 도규만이 미소 지으며 다가섰다. 강은수, 넌 이미 단순한 주부가 아니다. 내 손에 들린 약, 내가 만든 흔적,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모두를 흔들고 있어. 절박한 인간이 지독하다 했지? 넌 지금 그 절박의 끝에 서 있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가족만 지키고 싶었어요. 태구가 외쳤다. 그럼 지금 당장 내게 넘겨. 경찰에 넘기면 최소한 가족은 지킬 수 있어. 이경이 맞섰다. 경찰? 웃기지 마요. 경찰에 넘기면 팬텀이 가만둘 것 같아요? 아줌마, 난 당신을 살려줄 수 있어. 난 절대 리스크 안 만든다 했죠? 당신은 내 리스크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선택이에요. 순간 은수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 선택? 그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내 선택은 다 끝내는 거예요. 모두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이경이 외쳤다. 태구가 고함쳤다. 강은수 씨, 그 불 당장 꺼. 지금 불태우면 모두 죽어. 하지만 은수는 라이터를 더욱 높이 치켜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순간 동현이 돌진했다. 잡아라. 총성이 울렸다. 쾅! 동현의 어깨가 뒤로 젖혀졌다. 피가 흘러내렸다. 총을 쏜 건 태구였다. 멈춰. 다음은 머리다. 준현이 분노로 외쳤다. 형, 이 개새끼가. 그러나 도규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빗속에서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어. 아주 재밌어. 강은수, 넌 지금 신이 된 기분일 거다. 불꽃 하나로 모두를 끝낼 수 있는 자리. 하지만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불꽃이 내 가족의 목숨도 태운다는 걸 잊지 마라. 은수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남편 수아, 제발. 이경이 그녀 앞에 무릎 꿇으며 절규했다. 아줌마, 제발. 난 당신 편이에요. 같이 살아요. 제발 불 꺼요. 태구는 총을 든 채 낮게 외쳤다. 강은수 씨, 난 당신을 체포할 거다. 하지만 그게 곧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지금 불 꺼라. 동시에 준현은 이를 갈며 말했다. 아줌마, 선택해. 우리랑 가든지 여기서 죽든지. 세 개의 목소리, 세 개의 손길, 세 개의 길. 모두 은수의 떨리는 손끝으로 모였다.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다. 그리고 꺼졌다. 모두가 멈췄다. 은수는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울부짖었다. 싫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모두 다 나를 이용하고 있어. 순간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약 봉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달렸다. 잡아. 도규만의 고함과 동시에 골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빗줄기를 가르며 은수의 발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고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은 목구멍을 찢어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뛰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잡아라. 도규만. 강은수 씨, 멈춰. 태구. 아줌마, 이리 와요. 이경. 모두의 목소리가 뒤섞여 폭풍처럼 몰려왔다. 은수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가 잡히면 다 끝나. 남편도 수아도 나도.
좁은 골목길, 물이 찬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튀었다. 동현은 피 흘리는 어깨를 움켜쥔 채 악을 썼다. 형, 전현이야. 오늘 끝내자. 준현이 이를 갈며 앞장섰다. 은수, 넌 이제 팬텀의 적이야. 숨을 곳 없어. 그러나 태구가 총을 들고 그들 앞을 막아섰다. 멈춰. 경찰이다. 준현이 비웃었다. 경찰? 형사님,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배신자에 대한 처벌이지. 배신자? 그 여자는 피해자야. 태구가 고함쳤다. 피해자. 동현이 피식 웃었다. 형사님, 피해자가 어떻게 온라인에서 약을 팔아요? 그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야. 그 말에 태구의 눈빛이 번쩍였다. 뭐라고? 온라인 판매? 동현은 순간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태구의 얼굴은 굳어졌다.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군. 은수, 내가 결국 선을 넘은 거다. 은수는 좁은 다리를 건너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뒤를 이경이 따라붙었다. 아줌마, 제발 멈춰요. 혼자선 못 살아남아요. 믿을 수 없어. 은수가 소리쳤다. 당신도 형사도 팬텀도 다 나를 이용하려는 거잖아. 이경은 간절히 외쳤다. 난 달라요. 난 절대 리스크 안 만든다고 했죠. 당신은 내 선택이에요. 그냥 나랑 같이 가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은수의 발걸음이 잠시 흔들렸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메시지가 떠올랐다. 내 가족 살리고 싶으면 혼자 와. 좌표는 보냈다. 은수의 눈이 커졌다. 수아. 카메라는 지하 주차장을 비춘다. 수아가 입을 막힌 채 팬텀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도규만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강은수, 넌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한다. 약을 내놓고 가족을 살리든가 아니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든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제발 오지 마. 한편 광남서. 경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형사님, 팬텀이 은수 딸을 납치했습니다. 태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절박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을 건드리는 거지. 경도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은수 씨는 어떻게 할까요? 태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여자는 지금부터 진짜 괴물이 될 거다. 절박함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은수는 이경과 함께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차갑게 굳어 있었다. 도규만이 박수치듯 맞이했다. 왔군. 강은수. 내가 오늘 밤 판을 흔드는 주인공이다. 이경이 은수를 가로막으며 외쳤다. 아줌마. 지금 약 내주면 다 끝이에요. 당신도 끝이고 가족도 끝이에요. 태구가 뒤늦게 도착하며 총을 겨눴다. 강은수 씨. 지금 내 손에 넘겨. 그래야 수아도 남편도 살릴 수 있어. 모두의 시선이 은수에게 집중됐다. 도규만의 목소리가 울렸다. 결정해라. 절박한 인간은 결국 자기 손으로 답을 낸다. 은수의 손이 봉투를 꺼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봉투를 높이 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쾅! 흰 가루가 빗물에 퍼져나갔다. 은수는 절규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쾅!